자,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까질 게 많죠. 한 번 더 토론이 나왔는데 이준석이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대장동 2. 대장동 뭐 더 할 것 같은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거북섬. 이거 뭐 끝내줍니다. 이 규모가 여의도의 20배입니다. 20배. 거기가 지금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 이재명이가 그 말하는 업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그 돈에 처먹은 거하고 이 거북섬.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질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뭐 공개적으로 뭐하러 얘기 안 하나? 토론회 때 물어보면 되지.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을 현혹할 만한 대응 전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어차피 팩트는 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만큼의 전응한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 주변에 뭐가 있어. 박찬대가 대가통이 좋아, 뭐가 좋아. 다 쓰레기들인데. 그럼 어차피 또 한 번 쪽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리 파이터 중에 한 명인 이준석이가 요거를 좀 잘 해가지고 이재명을 좀 묻어버리고 내일 27일 이후에 뭐 단일화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단일화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단일화한다고 이준석 표가 다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장동보다 더 위험한 거 이게. TV토론에서 이재명의 거북섬 자폭 발언 이유 묻겠다.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내 인공 시진핑인 줄 알았네. 하도 씨가 친중해서 쉐쉐쉐 거리고 다니까.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을 자신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치적으로 삼았다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게 제가 각종 영상들을 보니까 이 부지가 그 아파트도 짓고 뭐 상가를 엄청나게 진 거야. 그러니까 웨이브파크는 그게 크지가 않아. 근데 여기에는 손님들이 조금 오긴 해요. 근데 또 하루 평균 3만 명이 온다고 또 개구랄 치잖아요. 오질 않아. 한참 그 피크 때 사람들이 거의 뭐 오질 않더만. 가족 단위로 몇 명 오고. 나머지는 그냥 유령 도시야. 완전 유령 도시. 그게 규모가 여의도의 2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는 버스 있고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야. 지하철이고 버스고 가는 게 없고 자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자기 치적이라고 해요. 써봐봐.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 자, 시흥 시장을 하고 업체들을 꿰어서 경기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인허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같은 경우도 이놈이 업자들하고 돈에 처먹으면서 4단계, 무려 4단계나 이걸 상향을 해가지고 그 핑계를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 핑계를 내지 않았어요? 아가리로만 아무런 팩트도 없이 본인들의 성남시장 시절 직원들, 경기도지사의 공무원들 싹 다 아니라고 하잖아. 지 혼자만 박근혜 탓이라고 돌리다가 지금 맹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년 만에 당장 인허가 해주고 완전히 그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인공 서핑파크 조성하는 조감도인데, 임병택 시흥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이학수 K워터 사장, 최삼섬 대원 플러스 건설회장, 그러니까 지들끼리 짬짬이 해쳐먹은 거야.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자, 시흥 인공 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 서명을 했고, 자, 그래서 뭐 지성과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시화 쪽에 이렇게 있어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골 때리나. 제가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건너편으로 시아우가 바라보이는 멋진 카페도 폐업했네요. 성공투자의 완벽한 컨설팅. 단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꿈이 땡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호의 나그네 강호발이 오늘은 거북섬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거북섬의 공실 사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는 제법 됐지만 다시금 이 참혹한 상황이 재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실제로 와보시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사람이 없고 건물만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물 한 병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왜 이렇게 공실이 많으냐? 아예 입점이 안 되는가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아주 간혹 가다가 들어오려고 한두 개씩 시도를 하는데 들어왔다가도 워낙 유동인구가 없고 하니까 거의 6개월 이내에 다들 접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몇 달 버티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 얼시다. 이곳 거북섬은 저 유럽의 스페인 이 코스타 델 솔이라는 지중해 바닷가 마을을 지향해서 만든 복합 레저타운입니다. 인공 서핑장도 만들었고 마리나도 만들었고 각종 상가 및 부대 시설까지 다 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시흥시에서 총합 5,600억을 투입한 결과물이 현재 이렇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0배 공간인데 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의도가 텅텅 비어 있다고만 상상을 해도
정말 이상한데 그것의 20배에 해당하는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곳의 느낌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에 위치한 이곳 거북섬은 사실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시야공단입니다. 공단 부지가 지척에 있는데 누가 관광을 하러 올까요? 이것을 구상한 사람이 참 누군지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에는 이제 앞으로는 관련자 중에서도 책임자 한 5명 정도를 추려서 그들의 흉상을 제작하고 신원을 자손 대대로 밝혀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묵념도 좀 하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 몰골이라도 구경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이런 난개발 및 무책임한 행정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그렇게 되기를 법제하시길 좀 바랍니다. 다른 법은 잘도 만들면서 자신들 관련한 법은 왜 그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자, 상가 건물이 정말 많은데요. 가는 곳마다 청청마다 전부 비었습니다. 이런 거 다들 분양받을 때는 못해도 5억 이상은 다 넘어가는 그런 상가들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데다가 호재가 가득했던 그런 물건들이라서 1층 상가 분양 가격은 당시에만 한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했습니다. 평당 가격입니다. 자, 1층 상가 평균 면적은 약 한 15평 정도니까 4천만 원으로 보면 약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시설비, 거래세, 세금 이런 거 다 합치면 7억은 막 거뜬히 넘어갑니다.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그런 목돈을 이곳 유령 상가에 오롯이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 전국이 부동산 투자 열기로 들떴던 막 그런 시기였죠. 빚내서 투자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돈이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나 막 그렇게 인식이 됐었지요. 거북섬을 비롯한 전국의 이런 신도시 등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허황된 광고에 불과했고 실수요는 전혀 없었던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업자들은 물 들어올 때 하나라도 더 지어 올려서 팔아먹는 데 혈안이었고 시흥의 지자체 역시 한탕 크게 해먹는 것에 집중했었고 은퇴를 곧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갖고 있던 자신의 모든 퇴직금과 빚까지 얻어서 몰빵으로 자신과 식구들의 미래를 함께 던져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 거북섬에도 곳곳의 상가가 은행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북섬에 위치한 15평짜리 1층 상가입니다. 감정가가 9억 8천짜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더 비싸게 샀을 겁니다. 심지어 거북섬의 핵심인 웨이브파크를 마주보는 쪽에 있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2, 3억 정도는 더 비싸게 팔았겠지요. 근데 그 상가가 현재는 4번의 유찰 끝에 2억 3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낙찰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 기일이 한 달 후로 잡혀 있는데 그때에도 또 한 30% 더 떨어지겠지요. 자, 그러면 10억짜리가 1억대로 추락할 겁니다. 10분의 1 토막이네요. 그렇다고 해도 누가 사겠습니까? 누군가에겐 평생 이래도 만지지 못하는 금액인데 부동산 투자 한번 잘못하면 대박을 꿈꾸다가 모든 게 휴지 조각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거북섬을 살려보려고 시흥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도 들어선다고 홍보를 하던데 일단 한번 와서 구경은 하시고 둘러보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국토부에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는지 전국적으로 늘려진 저 상가를 주거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현실적으로야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아깝게 텅텅 비워놓기보다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게 훨씬 발전적으로 보입니다. 어야든둥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아호인데요. 이 볼 때마다 정말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호수인데도 무시무시한 바다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를 또 많이 짓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백현동, 대장동 2탄이에요, 2탄. 여기서 얼마나 헤쳐먹겠어요. 그리고 저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뭘 뭐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냥 헤쳐먹으려고 이재명이는 그냥 막 갖다 짓는 거야. 지금 결과는 뭐 인프라가 지하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도 아파트가 부실로 지었는지 상당하게 지금 컴플레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다른 영상 보시면요. 저 이재명이 가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야, 여의도의 20배입니다, 20배. 그러니까 백현동, 대장동 이런 걸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헤쳐먹었다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요. 2차 토론 때 경제학이라든지 이 지능, 지식 수준을 보셨잖아요. 머리에 든 게 없어. 얘는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들어 쳐먹을 거예요. 그냥 유령 도시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예.